분양가 상한제가 나한테는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정책을 성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주택자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이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선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 카드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기대 심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뉴스 기사를 좀 읽어 드릴 거고, 뒤에 가서는 판서를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부작용은 없는지 다시 한번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욱 국토부 장관은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운영하고 이 고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주택 공급에 장애가 없는지 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가 분양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시세의 약 80% 이내로 책정이 되고 있고, 이 택지비와 건축비에 가산세를 좀 붙여서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택지비가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 기준인데다 고급 마감재 비용 등이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역시 심사 기준이 좀 자의적이라 공급을 저해한다라는 지적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할 수 있는 둔촌주공도 마찬가지 허그에 이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딱 걸렸었는데요.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평당가가 나오다 보니까 조합들이 추진을 할 리가 없겠죠. 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성이 나오기 위해서까지는 계속적으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공급을 좀 저해한다라는 지적들이 이런 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평당 뭐 2천만 원대 후반대로 나오는데 누가 추진하겠습니까? 민간 건설사들은 분양가 규제 때문에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해 이 둔촌주공 일대처럼 공급을 미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분양가 규제가 풀리면 역대 최고치라고 할 수 있는 둔촌주공도 연내 분양이 가능해진다라는 등 이런 공급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려면 보통 10년이 훌쩍 넘는 공급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이 스트레스 구간이다,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신규 택지를 확보해도 당장 공급을 좀 늘리기가 어렵고 힘든 한계를 본인 스스로 또는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판서를 통해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이유와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이 시행되고 있는 이 분양가 상한제와 그리고 허그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고분양가 상한, 이것들을 전부 다 개선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분양가 상한제를 좀 개선시키도록 검토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첫 번째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 공백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다. 이거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서울 일대에 주택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거의 없어요. 부족 현상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미 지금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의 한 해 평균 적정 수요량이요, 약 한 4만 7천 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약 2만 호대 정도밖에 물량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감소했죠. 그리고 내년이 들어서면 약 1만 호대로 약 3분의 2 정도가 감소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만한 서울의 주택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하다. 이 부족한 현상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좀 원활하게 숨통을 좀 트여야 되겠죠. 그래서 좀 상한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성공을 하려면 도움이 필요할 텐데, 이 도움은 민간업체나 이런 민간 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참여를 좀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일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공공주도 복합사업이나 공공주도 재개발, 공공주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민간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려면
이 시공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하려면 분양가 상한제 개선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또 여기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공공 분양 임대 사업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민간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앞 영상에서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민간 1군 시공사들은 참여할 의사가 없을 거다. 뭔가 수익성이 나야 참여할 텐데 수익성은커녕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수익성이 엄청나게 저해되는데 1군 메이드급 시공사들이 참여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따라서 시공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상한제를 좀 개선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문제점은 나오지 않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좀 개선시켜야 되겠죠. 그러려면 일반 분양가를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높여줘야 돼요. 그럼 일반 분양가가 어떻게 가격이 책정이 되냐면 택지비에 건축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일반 분양가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산세들이 붙어버려요. 이 택지비에도 붙고 건축비에도 붙습니다. 택지비에 대한 가산세라는 건 뭐냐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나가는 여러 가지 지출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자 비용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명목으로 가산세로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비에 대한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연약 지반이라고 해서 땅들이 다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약한 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건축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 비용, 또 여기에 뭐 친환경 시공을 요즘에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능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특화 설비 같은 걸 많이 개선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명목으로 가산세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 앞서서 본 것처럼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이 가산세를 최소 평당 2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 가산세는 법정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00만 원인 것 뿐이지 최대치 얼마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붙이는 대로는 다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산세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이 택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년 수준보다 작년보다 올해 이 공시지가 상승률이 훨씬 더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택지비는 내년 더 많이 올라갈 거고 내후년에는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이 건축비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하니까 상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건축비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고급 설계를 하게 된다면 건축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예년 수준보다 일반 분양가가 훨씬 더 많이 높아질 거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다면 문제점은 없을까요? 조합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수익성이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분담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자분들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좀 개선이 된다면 예년보다 분양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 로또 청약이라는 건 이제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찾아올 거다. 무주택자분들은 예년 수준보다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둔촌주공을 예로 든다면 허그에서 실시했던 고분양가 상한에서는 2천만 원대 후반이 나왔었습니다. 거의 3천만 원이 나왔고요. 지금은 현재 간평 떠본 결과 거의 한 3천만 원 중반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개선이 된다면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25평 기준에서는 9억이 그냥 훌쩍 넘어가는 수준이 돼버립니다. 만약에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 버린다면 집단대출이 발생이 안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분들은 청약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9억이 넘어가는 분양가 때문에 집단대출이 발생이 안 돼서 중도금 대출이 막히기 때문에 본인 자력으로 어디선가 현금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현금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청약 포기가 되겠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이 됐습니다. 2월 19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하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는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잔금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와서 그런 분들은 전세를 이용해서 대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거주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분들은 앞으로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금의 비중을
더욱더 지금보다 많이 높여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자분들은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나한테는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정책을 성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주택자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